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소식은 증시가 올랐다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5,000을 다시 돌파했죠. 딥시크가 설날에 발표가 될 거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에 공격을 못했다라는 거는 서둘러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쉽거나 부족한 것들이 노출돼서 오히려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더 뒤로 밀어보자 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중국이 노릴 수 있었던 제일 좋았던 타이밍에 딥시크 공격을 하진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 무기 파는 거를 잠깐 중지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내뿜었고요. 마이크론이라던가 샌디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오늘 아침부터 좀 좋지 않겠는가 라는 걸 내심 기대해봤어요. 정말 연휴 동안 미국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차라리 한국 증시는 그냥 휴장을 했잖아요. 너무 좋은 선택한 것 같아요. 조상님들이 연휴를 참 이렇게 좋게 해놨구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밟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소식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저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뭔가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뚝 떨어졌다가 어제 다시 유가가 급등을 해요. 연초에 56달러 했던 유가가 65달러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가 된 겁니다. 뭐 경기도 침체다 뭐다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나올 수 있느냐. 전쟁 우려 때문에 유가가 10달러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정말 한판 붙는 거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라마단 기간입니다. 아마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전역에 이제 그런 시기에 굳이 전쟁을 걸겠어? 라는 게 퀘스천이기도 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올림픽 때는 평화잖아요. 안 건드리거든요.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유가를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은 2월 6일에 1차 회담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병력을 이란으로 집결시키기 시작해요. 상당 수준의 병력이 이란 주변에 배치를 했고, 제네럴 포드 항공모함도 이란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 병력도 상당히 많이 배치를 했죠. 2월 17일에 2차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치러진 협상인 거죠. 하지만 둘의 협상이 이뤄질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결국은 전쟁으로 갈 거라 보고 있는 이유가, 이란의 주장과 이스라엘의 주장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또 공습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이란 외무장관이 2차 협상 이야기 잘 됐다, 기본 원칙에 합의를 했다, 이제 그러면서 2주 뒤에 세부 내용을 조율해서 회담을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주 뒤는 너무 길죠. 그 세부 조율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을 최대한 조금 길게 버텨보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란은 협상에서 시간을 끌어서 본인들이 유리한 것들을 얻어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뉴스들이 나왔는데 미국은 3에서 5년 동안 핵 농축을 하지 말 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동안 핵 농축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래야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다. 여기에 기본 원칙에 합의한 거 아니냐는 기대와 다르게 다음날 벤스 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란은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유가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벤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구사항을 거부한 이란에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하죠.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란에 대해서 지금 뭐 협상도 하고 했지만 미국의 공격 명분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본 겁니다. 벤스 부통령의 말이 절대 가볍지는 않아요. 주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과연 미국이 컨트롤할까? 저번에 대화에서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인정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란도 이번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 의지를 드러낸 거라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이걸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제3의 방법을 생각해내서 아마 협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란 영토 밖에서 농축을 저농도로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란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하죠. 자국 영토 내에서 반드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란은 핵이 없으면 불안한 거고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고, 미국은 뭔가 방법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예전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감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지금의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 보지 않아요. 협상으로 나올 수 있는 단계는 넘어갔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몇 년씩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쟁 억지력이 점점 약해질 겁니다. 이번 기회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라 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끝나자마자
나오자마자 공격을 하거나 결론을 지으려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가스 매장량이 1위인 국가입니다. 여기를 공격한다? 원유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또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란을 공격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최대한 협상으로 진전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썼던 방식대로 속전속결 전략을 쓸 겁니다. 핵시설을 모두 파괴시켜서 핵개발 의지를 꺾어버린 다음에 항복에 가까운 협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죠. 어쩌면 이번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가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쓰는 전략들을 보면은 최근에 마두로 체포 작전부터 시작해서 이 패턴을 보자면은 주말에 전쟁을 하거나 주말에 공습을 하면은 유가에도 영향을 안 주고 증시에도 영향을 안 줘요. 그리고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안에 끝낼 수 있는 원데이 또는 투데이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언제 이란을 공습할 거냐라는 건데, 동계올림픽 끝나고 할 가능성이 우선 제일 높아 보이고, 그럼 라마다 기간을 다 기다려줄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라비아에 700km 밖에 링컨 항모가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병력들, 공군도 유럽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에 많이 주둔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교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4월 초에는 교대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3월 안에 뭔가 결판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제너럴 포드 항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이란 서쪽까지 오는데 3,400km가 남아있습니다.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에는 전쟁 가능한 수준으로 대기를 할 것이다. 회담이 2주 뒤에나 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3일 안에 대기를 한다? 정말 빠르게 하면 토요일날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주말에는 좀 펜타곤 피자 지수를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과 유럽에 미국 공군 전력 3분의 1을 배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F-22 랩터가 12대, F-35 이제 20대, F-15E가 18대, F-16이 36대, E3가 이제 2대, 이렇게 있는데, F-22 랩터는요, 5세대 전투기 최강자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고요. 공중전 시작하자마자 적 전투기 70대에서 100대를 격추하고 시작하는 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F-35가 20대가 있는데 스텔스에다가 스마트 폭격기입니다. F-22 랩터가 먼저 들어가서 상대방의 전투기를 다 파괴할 거예요. 그리고 이란의 레이더가 반응을 하겠죠. 그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적 레이더를 역으로 감지해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F-35가 그것들을 다 파괴할 겁니다. 방공망부터 레이더 기지까지 발사대까지 다 초토화를 시켜놓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F-15랑 F-16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엄청난 폭탄을 실은 것들을 다 투하를 하겠죠. 핵시설로 의심되는 것들은 그냥 다 투하를 할 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단기간 안에 방공망부터 시작해서 핵시설이 모두 초토화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전쟁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이때 다시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된다. 미국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월 초를 넘기지 않는 시점, 라마단이 끝나는 게 3월 18일쯤일 거고 2월 이내로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때문에 그 2월 말에서 3월 초 그 시기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나옵니다. 뉴스들에서는 며칠 안에 공격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다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종합을 해보자면은 아마도 주말에 단기간으로 끝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증시라던가 유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이제 핵에 대한 걱정을 끝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증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란이 예상하지 못한 전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기화로 간다던가 중동의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던가 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유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과거에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4배 올랐었습니다. 그거를 예상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생각해 두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예민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미국이 주말에 작전을 많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평일에는 주식에 좀 집중하고 주말에는 군사적인 움직임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꾸준히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